오늘은 비타민 D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간에서 한번, 신장에서 한번 변화된 후에 비로소 활성형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먹는 식품이나 또는 건강식품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된 비타민 D도 간에서 한번, 신장에서 한번 변화된 후에 비로소 활성형 비타민 D가 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만 햇빛을 잘 쬐이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통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쬐면 만들어지는데요. 위도 35도 이하, 여름철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햇빛이 쨍쨍 쬐이는 시간대이죠. 30분 정도를 피부를 어느 정도 노출한 상태에서 쬐이면 1만에서 2만 단위가 만들어지고 약 1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도 35도 이하는 남부지방 그 이하이기 때문에 중부지방 이상에서는 1, 2만 단위보다는 적게 생산되겠습니다. 위도 40도 이상, 즉 북한지방 이상에서는 하루 종일 쬐이면 3,000 단위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혈중 농도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단위이고 30 이하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40, 50 이상을 요구합니다. 어떤 몸이 특정한 질병 상태에 있을 때는 60 이상의 높은 농도를 요구하고 암 환자인 경우에는 면역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70에서 80 이상의 농도를 요구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의 원인들을 살펴봅니다. 햇빛 노출 부족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도상으로 한국은 늦은 봄에서 이른 가을, 즉 햇빛이 잘 쬐이는 시기에 낮 시간에만 비타민 D 생성이 잘 되고 특히 한겨울 시기에는 생성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노인은 합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저희는 시골 환자들이 많은데 농부들 대부분을 검사하면 부족합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하는 태아 영아도 부족합니다. 또 비타민 D가 간과 신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간과 신장에 병이 있으면 만성 신부전이나 간경화 이런 병이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형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암 등 심각한 질환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인 비타민 D 부족 실태입니다. 남성은 짙은색, 여성은 옅은색이고요. 연령별로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농도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치로 최고 많은 농도가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따지면 전체 연령층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도가 30 이상 정상 농도로 남성은 13%, 여성은 6.7% 정도가 정상 농도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 증상들입니다. 비타민 D는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했을 때 이렇게나 많은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와 만성통증, 어른들 중에서 늘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또 허리나 무릎에 만성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또 불면증, 또 면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늘 감기 천식을 자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기관지가 약하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골다공증과 당뇨병, 비만, 기억력장애, 치매, 또 심근경색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골다공증을 잠깐 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또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감소시킵니다. 또 뼈에서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음식으로 먹은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빠져버립니다. 또 신장에서 칼슘이 배설돼 버립니다. 따라서 뼈에서 골밀도가 약화돼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백혈군의 카테리시딘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면서 백혈구의 살상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기, 독감, 코로나, 세균, 곰팡이 등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강해집니다. 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증가 중에서 특별히 항암 효과가 강력합니다. 백혈구의 살상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지요. 또 암세포나 또 병든 세포의 자가 사멸을 촉진합니다. 또 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됩니다. 암세포의 전이가 억제됩니다. 2007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암 발생의 60%까지 감소시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의사 부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닥터 홀 부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날씨가 화창한 날 환자들에게 햇빛을 쬐이는 그러한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결핵약이 없었습니다. 결핵 치료로 햇빛을 쬐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 이게 치료였습니다. 햇빛을 쬐이는 것은 비타민 D를 생성시키고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백혈구가 결핵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라세포에서 생성되고 비타민 D가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가 되면 뼈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당뇨도 개선됩니다. 근력이 강화하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근력이 강화하면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 어른들이 호소하는 그 증상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하면 만성통증 증상이 개선됩니다. 인지기능 향상이 돼서 치매나 기억력 장애가 개선됩니다. 이 오스테오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K2, 칼슘 이 네 가지가 모두 골다공증에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이지 않는 현대인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섭취량과 섭취 방법입니다. 경구약으로 하루에 2000에서 5000 단위의 알약을 하나씩 먹으면 되겠습니다. 유아 어린이는 400에서 2000 단위 정도이고 드롭, 이 물방울처럼 떨어뜨리는 제제와 스프레이 제제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근육주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투여해서 혈중 농도가 150 이상이 되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면역 관계를 살펴봅니다. 평소에 비타민C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혹시라도 독감이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주사로 투여를 권장합니다. 비타민 C와 D는 면역을 향상시키는 기본 비타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도 걸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걸려도 약하게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